공자는 논어에서 학문하는 습관의 중요성을 2번 언급했다. 배우고 때에 맞추어 익힌다. 또한 전에 들은 지식을 익히는 것이다. 지식은 기억보다 생각으로 얻어진다. 끊임없이 배우기를 좋아하는 정신. 공자의 사랑을 받은 제자, 학문을 좋아한 아내는 노여움이 나도 아무데나 떼고 화풀이하지 않았고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았다. 공자처럼 배움을 실증내거나 가르치는 것이나 배움의 권태를 느끼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을 즐겼다. 호학의 징후는 이런 데서 찾을 수 있다. 조선시대 황희는 나이 들어서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 논어와 중용 제20장에서 공부하는 사람은 우선 뜻을 세운다. 그리고 스스로 힘쓰고 쉬지 않는다. 시험이 끝났다고 놀지 않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한다. 공부는 학문의 원리를 철저히 밝히는 일이다. 배움의 방법은 옛것을 익혀서 새로운 것을 아는 데 있다. 또한 널리 배우고 알기 쉽게 가깝게 적절히 생각하며 신중히 생각하고 명쾌하게 말한다. 끝으로 배운 바를 성실하게 실천한다. 근사신사명변은 미국 교육 철학자 허친스가 강조했던 학습의 목표인 명료함으로 통한다. 정확하고 분명하게 생각하며 표현하는 것 자체가 바로 교육이다. 독서란 기억 암송 뜻을 살펴 자세히 읽는 정독을 말한다. 당나라 두보는 만권의 책을 읽으면 신들린 듯이 글이 써진다. 라고 시를 썼다. 느닷없이 35, 늦기 전에 버려야 할 것들을 쓴 일본 나카타니 아키히로는 1년에 60권을 저술했다. 다사는 조선 중기의 시인 백곡 김득신을 독서왕이라고 평가했다. 처칠은 학교 성적은 하위였지만 어머니의 충고로 매일 책을 읽었다. 정승 황희는 90세에도 책을 읽었다. 믿기 어렵지만 이덕무는 2만 권을 읽었다고 전한다. 독서는 책의 페이지를 넘기는 일이다. 동경대를 수석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야마구치 마유는 노력의 방법론에서 페이지를 넘기는 것이 책을 이해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썼다. 책을 읽으면서 책 페이지를 넘기는 것이 쉽다면 제대로 책을 읽는 것이다. 줄을 긋거나 메모하지 않으면 별 소득이 없다. 율곡은 책을 읽을 때 한 번에 10줄 정도 읽어 내려갔다. 한 줄씩 읽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은 듯하다. 정주영은 쉬지 않고 역사 인물들의 전기를 담은 책과 신문을 읽었다. 속독과 숙독을 병행한다. 세종은 늘 책을 읽었으며 한 권의 책을 보통 수십 번 읽었다. 사소절을 쓴 이덕무는 일정한 시간을 지켜 정해진 횟수만큼만 책을 읽었다. 금장태는 퇴계의 삶과 철학에서 독서가 맑고 아름다운 일, 인간의 가치를 실현하는 고상한 일이라고 보았다. 워렌 버핏과 김구는 읽고 또 읽어라 라고 3번을 강조한다. 국방대학교 총장을 지낸 임관비는 다독보다는 정독하는 스타일이다. 책을 한 줄도 빼지 않고 꼼꼼히 읽으며 좋은 내용이 있으면 꼭 밑줄을 치고 다 읽고 난 후에는 밑줄 친 것을 별도의 노트에 옮겨서 정리했다. 정리한다는 것은 질서를 다지는 일이다. 또 책뿐만 아니라 신문이나 팜플렛 등 어디서나 좋은 내용이 있으면 스크랩하고 정리한 내용은 필요할 때마다 다시 꺼내보며 최대한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그는 20대에 읽고 정리한 내용을 지금까지 수십 번 읽었다고 한다. 보통 구입한 책의 35%밖에는 읽지 못한다. 책을 읽으면 실천해야 공부가 완성된다. 책의 70%는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폐유지처럼 취급된다. 사는 것보다 버리는 일이 더 힘들다. 늘 소유욕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법정 스님이 말한 무소유는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이다. 로마 시대에는 책을 사서 장식용으로 비치했다. 은퇴하면 책을 기증할 곳 찾기 쉽지 않다. 기증자와 받는 곳 모두가 만족하는 내용과 방식을 발견하기 어렵다. 이제 내려놓고 버려야 할 때 그것은 큰 짐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평생에 걸쳐 읽고 또 읽을, 늘 옆에 두고 읽을 책을 산다. 교학이란 무엇인가? 스승이 제자를 가르치면서 동시에 스스로 배우는 활동을 가리킨다. 가르침과 배움의 행위는 상호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가르치기만 하는 것보다 학습자로부터 배우기도 하는 자가 지혜롭다. 자로는 성질이 거칠고 지혜가 부족했지만 용기와 담력이 있었다. 그는 할 일을 뒤로 미루지 않았다. 자로는 직언하는 제자였다. 아내는 가난했으나 배운 것을 제대로 실천하는 제자였다. 어느 조직이든 세미나와 포럼 등을 통해서 학습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는 곧 맑은 선비다. 교수는 쉬운 것을 어렵게 가르치는 사람 아니면 어려운 것을 더욱 어렵게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농담이 있다. 프로 진정한 전문가는 어려운 것을 쉽게 풀어서 말한다. 다재다능보다는 한 가지에 몰두함이 프로가 되는 길이다. 잘하는 것을 더 잘하려고 노력할 때 프로가 된다. 못하는 것을 잘하려고 애쓴다면 정말 피곤하고 힘든 일이다. 품격을 갖추도록 권하고 도와주며 가르치고 깨우쳐주는 일은 조선시대 목민관의 몫이었다. 가르치지 않고 형벌을 내리는 것은 백성을 속이는 일이었다. 조선시대 가시나무 회초리로 볼기를 치는 태영,
곤장으로 볼기는 때리는 장형 강제, 노동을 하면서 복역하는 도형 외딴, 지역이나 섬에 보내어 가두는 유형, 죄인의 목숨을 끊는 사형의 형벌이 있었다. 9년의 수령은 장형 이하, 관찰사는 유형 이하의 사건만을 처리할 수 있었다. 사형은 국왕이 결정했다. 피아제는 60년간 지능 발달을 연구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4쪽 이상의 글을 썼고 그로 말미암아 저서도 쉰권이 된다. 그리고 강해 산책, 사고, 독서로 하루 일과를 보냈다. 여름에는 알프스의 산장에서 지필 활동에 전념하였다. 일일 학문을 하지 않으면 되돌리는데 2일이 걸린다.